아니,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내 입맛에는 아닌 걸로. 뭔가 좀 동남아 향이 나. 거기서 동남아의 맛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 DRS의 드로이센입니다. 자, 오늘은 기내식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항공편 이용하면서 두근두근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내식 체험이죠. 근데 이게 제가 항공사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참 웃긴 경우를 많이 봤어요. 바로 아는 척하는 그분들입니다. SNS 활발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좀 이상한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동남아 쪽의 외항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가장 많이 봤던 것이 인천공항을 출발하였다. 두근대는 마음으로 기내식을 받아서 먹어보니 아니,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내 입맛에는 아닌 걸로. 뭔가 좀 동남아 향이 나. 그 나라 음식은 나한테 맞지 않는 건가? 블로그나 이런데 그 리뷰나 이런 걸 올리시는 분들을 보면은 약간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주장 펼치신 분들은 본인의 미각을 의심하시거나 혹은 선입견 때문에 오감이 생각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싶어요. 자, 항공사의 기내식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밀, 그리고 콜드밀. 자, 의미 그대로예요. 따뜻한 음식이 한밀. 뭐 데워서 나오니까 뭐 조금 더 제대로 갖춘 메뉴가 많겠죠. 그리고 데우지 않은 음식들이 콜드밀. 뭐 굳이 차갑다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샌드위치 같이 조리 없어도 되는 그런 간단한 음식들 있잖아요. 스낵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전에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국내 LCC들의 기내식. 원래 제공되지 않아도 될 기내식이 적어도 콜드밀 형태로는 제공이 되거나 심지어 한밀 나오는 그런 LCC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뭐 경험을 해본 건 아니지만 들어본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음식 담은 용기는 이제 뭐 페이퍼 박스 이런 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약간 평가절하가 되는 경향이 있지만 분명히 그렇게 제공이 되는 데가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외항사의 나라, 그곳의 맛을 한국 출발편의 항공기에서 맛보실 가능성은 보통 콜드밀이 제공될 때 확률이 높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보통 이게 이제 더블 케이터링이라는 방식으로 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기내 좌석수의 2배 식사를 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승객들한테 기내식을 한번 제공하죠. 그리고 한국에서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 나머지 기내식을 또 제공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 기내식을 모두 싣고 올 공간이랑 무게가 문제가 돼요. 아무래도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운송수단이다 보니까 무게나 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딱히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전기 운항하는 항공편에서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특히 풀서비스 캐리어에서는 아마 웬만하면 콜드밀을 제공하지 않을 겁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군요. 근데 이게 전기 운항을 하는 항공사에서 한국을 출발할 때 한밀이 나온다. 그럼 이건 더더욱 더블 케이터링이 아닐 확률이 높죠. 물론 더블 케이터링으로 가지고 왔다가 다시 데워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무게를 싣고 의미 없이 기름을 소비해 가면서 그렇게 소모하는 방식으로 잘 하지 않으니까 더블 케이터링을 취하지 않을 확률이 이제 높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그 기내식을 싣게 되는 걸까요? 바로 한국에 있는 케이터링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그 음식들을 기내에 싣습니다. 자, 한국에 있는 항공 관련한 케이터링 회사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로
대한항공 케이터링, 두 번째로 샤프 도앤코, 세 번째로 LSG 스카이셰프. 이렇게 세 곳이에요. 뭐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근래에 항공사 저희 항공편에 대한 기내식 문제 때문에 좀 이렇게 알아본 결과 이렇게 세 곳입니다. 뭐 과거 이제 아시아나 기내식 문제가 한번 좀 불거진 적이 있잖아요. 그때 아마 샤프 도앤코랑 LSG 스카이셰프 이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기내식 당연히 항공사에서 계약한 금액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집니다. 즉 메뉴가 다양하게 있고 이 중 금액에 맞는 기내식이 서비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권 가격이 비싼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식사값이 항공권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단거리 노선보다는 보통 식사가 잘 나오는 편이 많죠. 그래서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에서 코스 요리처럼 음식이 순서대로 여러 가지 제공되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그 메뉴를 선정해서 주문을 했기 때문이죠. 케이터링 회사에. 간단하죠. 레스토랑이랑 똑같습니다. 자, 한국에서 한국의 재료로 만들어 실어 놓은 음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거기서 동남아의 맛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합니다. 심지어 더 웃긴 건 아니 디저트로 OS가 나왔어요. 그럼 좀 의아할 법 하잖아요. 근데 동남아 맛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기분상일 수도 있죠. 개인 공간에서 본인들 의견을 쓴 거니까 난 그래도 한국 요리지만 동남아 맛이 나! 하면 당연히 동남아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의 그 공간이지만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뭐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남들과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공간, 제가 무슨 얘기든 할 수 있겠죠. 누구에 대한 비판이며 누구에 대한 욕이며 혹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사실에 좀 기반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뭐 누구의 이해득실 그런 부분을 떠나서 남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이거는 개인 생각일 뿐이야 라는 그런 부분이 좀 명시가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제 방송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긴 나올 테지만 늘 그런 부분을 언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제가 봤을 때 그 분들은 전혀 그런 뭐 한국에서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전혀 의심을 하거나 생각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너무 명백하게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항공사는 한국인의 입맛에 조금 맞지 않는 음식을 싣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저희 항공사랑 계약 맺은 곳은 대한항공 케이터링이었어요. 대한항공 케이터링에 직접 얘기를 하시면 그쪽에서 뭐 계산을 해줄지 모르죠. 또 네. 어쨌거나 항공사 입장에서는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이런 부분이 너무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보통 이코노미 클래스에서는 뭐 은박으로 이루어진 뭐 도시락 용기, 플라스틱 스푼에 포크, 컵 뭐 이런 게 제공이 되죠. 이런 세트가 빡빡하게 쌓여 있어요. 무슨 항공기의 좌석이 뭐 한 20석, 30석 뭐 요 정도밖에 없는 그런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아무리 작은 비행기라고 해도 뭐 150석 이상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맛있게 하는 음식들도 그런 용기에 담아서 다 눌려 있다가 그러다가 다시 나와서 또 새로 데워가지고 따뜻하게 만든 상태로 해서 나오면 볼품 없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솔직히 저처럼 미각의 센스가 별로 없는 사람도 뭐 비평을 하거나 뭐 좀 이렇게 품평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 항공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입맛을 느낄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분명히 저도 갖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나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혹은 원래 우리가 계약을 맺거나 했을 때 먹어봤었던 그런 그 맛과 조금 대량으로 나올 때는 좀 달라졌네? 뭐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결혼식 할 때도 가서 뭐 미리 좀 테스트 해보고 뭐하고 다 했는데 실제 결혼식에서 대량으로 나올 때 보면
맛이 좀 다르죠. 좀 솔직히 좀 대충해서 나오는 감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뭐 이게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볼품이 있다 없다 보다는 이제 맛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이라는 거는 저도 문외한이기는 하지만 보는 부분, 그러니까 청각, 뭐 시각, 미각 이런 게 전부 다 종합이 된다고들 하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약간 이제 그 태도의 그런 반응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변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항공기를 탑승한다, 뭐 비행기를 탄다 하면 흔치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라고 말씀드린 거는 뭐 80년대 뭐 그 정도입니다. 80년대나 조금 더 올라간다면 뭐 90년대 뭐 이 정도, 90년대 초반 뭐 이 정도 되겠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비행기를 탄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기내식이 나왔다 뭐 이런 게 나오면 다들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물론 기대보다 못 미친다 그래서 아쉬워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평가가 아쉽다라고 해도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아쉬움의 표현이라든가 혹은 부정적인 부분의 아쉬움의 표현이라든가 그건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당시에 저는 참 맛이 없지 않나라고 느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일본을 가는 항공기인데 뭐 치즈랑 뭐 나왔는데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 같이 가는 분들이 막 이제 일본 가는데 막 굉장히 들뜨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행기 탈 기회도 별로 없는데 거기서 식사를 하는 게 너무 좋고 막 이러니까 맛있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 치즈 안 먹을 거면 내가 가져갈게 막 가져가고 막 이랬어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쵸?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겁니다. 뭐 나이가 어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상하게 이제 전문가 모드가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뭐 먹을 만한 것 같지만 나는 조금 내 입맛엔 별로였어, 이렇게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아까처럼 잘 모르시는데 뭔가 내 입맛에 안 맞다라는 부분에 조금 양념을 더하시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맛이 없어 라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 많이 다뤄지는 것 같고,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실이 아닌 게 그렇게 해서 전달이 되죠. 맛이 없는 건 맛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음식은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케이터링 회사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그냥 받는 거지, 제3의 업체에서 음식을 만드는 업체에서 받아서 저희가 받는 거기 때문에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저희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항공사 직원들도 케이터링 직원들도 이 음식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많은 메뉴 중에서 음식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음식에는 뭐가 있겠어요? 가격이 있겠죠. 그래서 아주 싼 스낵류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점점 가면서 비싼 뭐 스테이크류부터 해서 더 비싸지면 코스 요리 가고 뭐 굉장히 많겠죠. 이렇게 맛을 내는 방법이나 메뉴 뭐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었던 항공사들의 최근 벌어진 출혈 경쟁, 저가 경쟁이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더 들여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아마 어려울 겁니다.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저희 항공사가 만약에 뭐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돼라고 한다면 아마 같은 가격대의 메뉴를 변경하든가 뭐 그런 다른 방법을 좀 찾겠지, 이거를 더 비용을 그럼 우리가 지불하고 더 퀄리티가 높은 메뉴를 넣읍시다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맛이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린 뭐 돈 적게 받았으니까 아예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노력하려고 정기적으로 케이터링 회사랑 기내식에 대한 밀 테이스팅을 해요. 그래서 맛에 대한 평가를 모여가지고 다시 해보고, 이게 너무 아니다 싶으면 메뉴를 바꾸든가 아니면 조금 취해야 될 조치에 대해서 연구를 하죠. 왜냐? 보편적인 입맛은 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보편적인 거. 그냥. 근데 승객들의 피드백이 좀 기내식이 좀 딸려요. 너무 그 항공사는 기내식이 너무 맛이 없더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 서비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 자, 특이한 케이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풀서비스 캐리어를 알고 있어요. 내가 지난달에 인천공항에서 타봤더니 이야, 이거 뭐 기내식도 맛있고 괜찮네 여기. 그랬는데 아니 이번 겨울에 우리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이 아닌가 봐요. 이제 지방에 다른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그 지방 공항에 그 항공사가 잠깐 임시로 운항을 한대. 그래서 그 항공편을 탑승했어요. 놀러 가려고. 근데 밀이 그때 먹어봤던 한밀이 아니네요. 콜드밀이 나와요. 아 여기 뭐 좀 더 주나? 한참 기다렸는데 콜드밀이 다예요. 배신감 느껴지죠? 나 이거 분명히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항공권 구매한 건데 한밀을 안 줘? 이건 손해 아니야 내가? 이건 사기 아니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방공항이라고 뭐 무시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공항이 모두 한미를 제조해서 넣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기내식을 넣으려면 케이터링 회사에서 이제 조리를 하겠죠. 1차적으로. 그리고 기내로 운반해서 넣어야겠죠. 그러면 이 관련된 설비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큰 공항이나 트래픽이 많은 그런 인기 있는 공항에 주로 있고, 심지어 케이터링 회사마다 지방 공항에 여기는 설비가 있고 저기는 없고 뭐 이렇다는 거죠. 즉 케이터링 설비가 없는 공항이라든가 혹은 계약한 케이터링 회사가 그 공항에 설비를 갖추지 않았다면 한미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궁여지책으로 더블 케이터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콜드밀이 나가는 거죠. 비행기가 큰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밀을 음식을 더 싣고 하는 그런 그 여유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밀이 나갈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비용을 들어서 개선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비용을 들인다는 게 무슨 완전히 그 돈을 거기에 그냥 폭격하듯 부어서 그렇게 개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이렇게 하자라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외항사의 국적 맛이 아까 제가 느껴진다면 콜드밀일 때 확률이 더 높다고 했잖아요. 이렇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출발을 하지만 더블 케이터링으로 들어온다면 그쪽에서 싣고 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라의 국적 맛이 날 수 있겠죠. 물론 이조차도 편견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맛이 날 수 있다라고 이해가 가기는 해요. 또 자, 약간 또 예외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의 저가 항공사들 중에서는 제가 그런 경우를 본 적도 있어요. 인천이나 뭐 김포나 뭐 이런 데에서 지방으로 차량으로 그걸 실어서 보내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그들만의 이제 좀 뭐 네트워크가 좀 되어 있겠죠.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또 보내고 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외국 항공사들이 그런 루트가 애초에 있었던 게 아니라면 언제 그런 촬영 회사를 다 계약해서 뭐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까? 일단 시간이 안 맞아요. 시간이 안 맞아서 아마 못하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리고 비용도 이거를 투자할 만한 비용이 아닙니다. 또 저도 이제 예전에 저희 항공편 지방에서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될 때 그런 거 좀 알아봤는데 쉽지 않아요. 이용하는 승객분들이 이제 좀 항공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나름의 노력을 하는 중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항공사의 서비스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불편한 점이 있거나 이거는 정말 아니다 라고 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자, 오늘 항공사의 기내식에 대한 얘기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들 여행에 늘 맛있는 그런 기내식이 여러분들의 여행을 더 맛있게 해줄 수 있는 에피타이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칠게요.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채널 DRS의 드로이센이었습니다. 안녕.